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무슨 색으로 꾸시나요? 대부분 컬러라고 답하실 겁니다. 당연한 걸 왜 묻나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1942년에 미국 대학생들에게 똑같이 물었더니 10명 중 7명이 꿈에서 색을 거의 또는 전혀 못 본다고 답했습니다. 40명 중 16명은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61년 뒤에 한 연구자가 그 설문지를 그대로 다시 돌렸습니다. 같은 문항, 같은 대학생. 이번엔 10명 중 2명도 안 됐어요. 연표의 맨 앞부터 갑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에 남는 감각의 잔상 중에 색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어요. 에피쿠로스도 꿈속 인상에 색과 모양이 있다고 했고 데카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자가 옛 문헌을 훑어봤지만 1900년 이전에 꿈에 색이 없다고 적은 기록은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연표의 출발점입니다. 색이 있다? 이걸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1900년 한 연구조수가 자기 꿈을 기록했습니다. 10개 중 8개의 시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색감각이 있었던 건 절반도 안 됐다고 보고했어요. 다시 그 설문을 자세히 볼게요. 대학생들 중 40%가 꿈에서 색을 전혀 못 본다고 했고 31%가 드물게 본다고 했습니다. 자주 본다는 사람은 10명 중 1명뿐이었어요. 1951년 유명한 꿈 연구자가 대중과학지에 이렇게 씁니다. 꿈의 29%만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색이 있다고요. 그는 그런 꿈을 테크니컬러 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극장에 들어오기 시작한 컬러 영화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거예요. 1962년에 판이 뒤집힙니다. 방법을 바꿨거든요. 아침에 기억을 떠올려보라고 하는 대신 꿈을 꾸고 있는 렘수면 도중에 사람을 깨워서 바로 물어본 겁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10개 중 8개가 넘는 꿈에 색이 있다고 보고됐어요. 몇 년 뒤 같은 방법을 쓴 연구에서도 10개 중 7개 꼴이었습니다. 두 곡선을 겹쳐보면 골짜기의 위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흑백 매체가 세상을 덮은 그 기간에 사람들은 자기 꿈이 흑백이라고 답했어요. 색이 돌아오자 답도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연구자의 해석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꿈을 무엇에 비유하는지가 바뀐 겁니다. 예전엔 그림과 직물에 비유했어요. 그런데 영화가 나타났습니다. 움직이고 이야기가 있고 눈앞에 장면이 펼쳐지는 매체요. 꿈과 훨씬 닮았죠. 그래서 비유 대상이 갈아 끼워졌고 그 매체가 흑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가 아주 영리한 확인을 합니다. 설문에 대고 답한 말 말고 사람들이 실제로 적어낸 꿈 기록을 가져와서 색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본 거예요. 결과는 이랬습니다. 50년 전 기록도 요즘 기록도 1000단어의 색깔 단어가 2개 꼴이었어요. 사실상 차이가 없었습니다. 4개의 서로 다른 최근 자료에서도 그 값이 거의 똑같이 나왔고요. 바뀐 건 딱 하나였습니다. 무슨 색으로 꾸느냐고 물었을 때 나오는 대답이요. 자기 꿈을 적을 때는 예나 지금이나 빨간 원피스, 파란 하늘을 적으면서 정작 꿈이 무슨 색이냐고 물으면 흑백이라고 답했던 겁니다. 이 답이 사실 이 편의 요약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가 아는 것들로 그럴듯한 설명을 만들어냅니다. 갈색을 좋아하니까 꿈도 세피아일 거라고요. 그 시대의 흔한 화면이 흑백이면 꿈도 흑백이라고 답하고요. 결과가 셋으로 갈렸습니다. 25살 아래에서는 흑백 꿈이 100개 중 4 정도. 55살 위라도 어릴 때 컬러 화면을 접했던 사람은 100개 중 7. 그런데 어릴 때 흑백 화면만 보고 자란 사람들은 4번에 1번꼴로 흑백 꿈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여기입니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자란 사람은 컬러 세상에서 수십 년을 더 살고 나서도 여전히 흑백 꿈을 더 많이 보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무엇을 봤느냐가 평생 남는 거예요. 이게 꿈 자체에 남은 건지 꿈을 말하는 방식에 남은 건지는 아직 갈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편이 저한테 불편한 이유가 있어요. 정신과에서 쓰는 거의 모든 도구가 자기보고입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잠은 어떠셨어요?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우울 척도도 불안 척도도 전부 본인이 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 것처럼 묻는 방식과 그 시대의 언어가 답을 만듭니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죠? 하고 물으면 그렇다는 답이 잘 나와요. 요즘 잠은 어떠세요? 하고 물으면 다른 답이 나오고요. 같은 사람, 같은 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편에서 제일 서늘하다고 느낀 대목은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100년 뒤 사람들이 우리 대답을 보면서 똑같이 웃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설명할 때 쓰는 말들,
뇌회로가 어떻고 도파민이 어떻고 알고리즘이 어떻고 하는 말들도 결국 그 시대의 흑백 필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무슨 색으로 꾸시나요? 이제 이 질문이 아까와 좀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답하기 전에 잠깐 멈추게 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컬러인가요? 흑백인가요? 아니면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대도 같이 적어주시면 아까 그 연구랑 맞는지 볼 수 있어서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런 깊이 있는 편은 주 2번 올립니다. 오늘 인용한 논문은 마음뉴스에 정리해두겠습니다.